안녕하세요. 저는 TV 매진 남수영 기자입니다. 예, 우종창 기자님 사무실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 그 방송에서 보던 것 같이 정말 멋있는 스튜디오를 가지셨네요. 똑같습니다. 구멍가게입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박력 있고 매력 있는 남성이에요. 방송에서 보던 것과는 방송에서 보는 이미지는 뭐 충실한 학자 분위기를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박력 있으신 경상도 사나이신 것 같고요.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종찬 기자님 찾아온 건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네. 그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정말 남들한테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을 때 그 첫 초창기에 예. 우리 우종찬 기자님이 재판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서 그 애써 주시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들을 낱낱이 알 수 있고 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예. 탄원서 그 운동을 하시는데 예. 그거를 탄원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사법부나 뭐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 도와줄 것이라고 대부분 그래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 국민의 뜻을 한번 전해보자. 그리고 이 지금 그 돌아가는 전체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지만은 이 사건에 관심도 갖고 그리고 지금 법원의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렇다면은 법원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에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탄원입니다. 국민들의 탄원서고 그 탄원서가 어느 한 사람 대표로 써가지고 뭐 서명하는 그건 의미가 없다. 각자 쓰십시오. 각자 마음의 소리를 써가지고 판사님들을 감동을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고 물론 국민들이 아유 뭐 귀찮다. 아름 그뿐인데 호응이 굉장합니다. 호응이. 일간지가 보도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일간지 뭐 보도를 떠나더라도 제가 이제 그분들이 탄원서를 보내기 전에 저한테 한번 내용을 한번 봐달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거의 탄원서 한 4분의 1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전부 다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연들이 참 진짜 가슴에 맺히는 그런 사연들이고 또 제가 읽어보면서 나도 이 사건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참 이 독자들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이런 시각에서도 내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저도 공부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그 뭐 기록 본다고 바쁘신 판사님들도 이거 한번 아주 제가 2장 넘기지 마십시오. 짧게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참 재밌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판결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저희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자세하게 뭐 법적으로 뭐 문서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볍게 많이 정말 관심이 있는 건 법원에 흐름이 변화가 있대. 그러면 어떤 청에서 법원도 이렇게 청들이 많잖아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러시는 건지 어떤 흐름의 변화인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이 판결문이 자기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위 법률 공부하고 또는 로스쿨 학생들도 어느 판결문 걸 다 보면은 이건 누가 썼다. 기록입니다.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려면 지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탁 하고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합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은 기록이 한 30만 페이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게 핵심인지 모르다 보니까 1심 판결문은 제가 볼 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1심 판결문이 나오니까 이제 18가지 쟁점이 딱 정리가 되고, 그 중에서 뇌물, 다음에 직권 남용, 강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지금 바로 잡히고 있는 거고. 지금 항소심에서 변호는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있습니까? 예. 국선 변호인을 하고 있는데 참 제가 놀란 게 국선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런 무렵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최순실한테 속았다. 박근혜 대통령 피해자다. 그런 논리로 그러면서 뭐 최순실은 뭐 행실이 안 좋은 이런 여자인데 그것도 다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프레임으로 갔는데 그 프레임은 안 됩니다. 사실관계로 가야 되고. 근데 지금 국선 변호사들은 이제 딱 사실을 보면서 좋다.
최순실이가 삼성전자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받아 치자. 돈이 36억 왔다고 치자. 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최순실이가 대통령하고 어떻게 공모했느냐. 자, 삼성전자 내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돈이 갈 거다. 받아라. 뇌물을 받으려면 서로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국선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부분하고 최순실 부분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리. 그래 되면 최순실이가 돈 받고 하는 문제는 그거는 또 항소심이 다투고 있는 거고, 그거 별도로 대통령하고 최서원 피고인은 그리고 검찰 주장은 경제 공동체다 하는데 경제 공동체는 이제 깨졌으니까 그럼 아무 관계 없다면은 대통령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고 있고, 또 하나 재미난 게 6.13 선거입니다. 6.13 선거에서 어쨌거나 이 야당, 그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좀 풀어진 거예요. 경계심이. 그래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좌파들도 저도 만나고 쭉 하는데 그쪽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뒷방늙은이다. 힘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니까 6.13 선거 전에 나왔다면은 그때는 이게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선거를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관심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뒷방 늙은이에 불과하니까 아이고 이제 대충 분위기를 풀어줘도 되겠다는 게 좌파 진영에서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그렇고 정교조도 그렇고 그런 목소리가 싹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 힘을 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 주장이 아니고 불구속 재판을 하면서 천천히 봐달라. 이 사건을 일단 불구속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재수사자.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이게 검찰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과 검찰에 의한 대국민 사기 사건이에요. 기만 사건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자, 이제. 그러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범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 이득. 그럼 차은택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밝혀놓고 국민들도 진실을 알자. 그래서 재수사만 되고 하면은 그런 시간 때문에 이제 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내가지고 일단은 대통령을 풀어달라. 풀어놓고 재판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언론 사기 그런 사기에 대해서 그 사기꾼의 입장이 바뀌는 건데, 과연 탄원서로 그런 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아까 어떤 만큼의 희망을 갖고 진행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 탄원서 보고 저도 처음에 탁 던졌을 때는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차원인데, 탄원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용. 제가 그 탄원서 보고 저도 참 진짜 몇 개 탄원서를 저도 진짜 눈물이 촥 녹았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걸 보면은 진짜 판사들도 머리도 식힐 겸 쓱 보다 보면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 혹시 단 한 가지라도 이렇게 실례로 한 구절이라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제가 봤는데 어느 할머니가 쓴 그건데 보면은 진짜 그 못 살고 할 때 자식들 판사시키고 검사시키고 그래가지고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쓰면서 골고루 그래, 내가 자식들 판사 검사시키고 판사 검사만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에 뭐 정의도 세우고 말이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본인의 전부 다 목소리, 본인의 목소리, 마음의 소리 전부 다 인간적인 움직임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재판부도 결국은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 움직이고, 지금 7월 5일, 오늘 7월 목요일인데 어제까지 거의 한 480통이 들어왔습니다. 네. 각자가 쓴 거예요. 서명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화도 많이 오고, 오늘 제가 오후 3시 되면 쫙 집계가 되니까 그때 봐야 되는데, 그때 되면 아마 500통 넘어갑니다. 이제 500통 넘어가면은 일간지가 한 줄 정도 써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1000통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전 언론이 저한테 올 거예요. 와가지고, 어이구, 탄원서 그 내용 좀 보여달라고. 그 탄원 제가 다 갖고 있죠. 100통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이름하고 그거 쫙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원서에. 근데 사실 현재 지금 이제 탄원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오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탄원서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딱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이렇게 글로 뭘 자기 마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과정이 쉽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아니, 어저께 어느 분이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탁 전화가 와가 하루 종일 써봤는데 안 써지더라. 그러니까, 예. 그럼 안 써지고, 그리고 내일은 자기도 일을 나가야 된다. 그럼 또 일 나가니까 못 쓰고, 그럼 언제 쓸지 모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님, 저는 참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가지고 펜을 들었는데 안 써지고, 그리고 지금 내일 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래 썼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세요, 제가. 그거예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아무튼 자기 일기처럼 쓰면 되는군요. 마음. 예. 말하듯이. 네. 말하듯이. 그거 쓰면 되는 거지. 뭐, 태블릿 PC가 어떻고, 뭐, 뇌물이 어떻고, 이건 복잡합니다. 판사들은 다 알죠, 그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마음의 소리. 그걸 보면은 판사들도, 이건 아니다. 내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 2차 증거조사 재판이 열립니다. 그럼 그 법정에 가보면 대충 분위기를 느낍니다. 아, 판사들이 지금 이 탄원서를 보고 어떤 지금 그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또 내일 법정에 가야 되고. 그럼 이제 결국은 조선중앙동화, 소위 KBS, MBC, SBS 같은 연합뉴스 같은 데서 한 줄만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가 각자가 손으로 쓴 이 탄원서가 500통이 넘었다. 500통이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기록에. 지금 이게 대통령 판결문이지만 훨씬 많거든요. 그거 한 줄만 써주면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른 분들도 써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발 그 탄원서가 많아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이 빨리 좀 탄원이 되면 좋겠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한다거나 우리 국민들께 서로 마음의 위로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뭐 이벤트면 이벤트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도 지금 대통령 재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머리 아프다. 팩트는 좋은데 하는 그것도 있고, 얘가 일단은 국민들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운동할 때. 일단은. 그래서 토요일 되면 태극기 성조기 들고 가서 한번 외치시고,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참 막걸리에 소위 빈대떡 한 그릇 먹으시고, 그래, 그건 그대로 하시면서 저는 이제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이 좋다. 우리도 무슨 이 저항운동 같은 거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마 7월 중순쯤부터 파란 장미 배지, 파란 장미 배지를 제가 무료로 보급합니다. 해가지고 그거는 기념품이 아니고 달고 다니실 분. 그러니까 파란 장미를 달고 그거는 결국 우리끼리 통하는 거, 우리 편이다. 통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도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이 기적입니다. 기적.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 게 파란 장미를 쫙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파란 장미, 우리는 희망을 주는 파란 장미. 그래, 세월호 노란 장미 말고 파란 장미. 그래서 아주 품위 있게 결국은 우파들이 우리 뭐 소위 뭐 조잡한 거 말고 아주 품위 있게 해가지고 하나를 달고 다녀도 진짜 품위가 있는. 그래서 보면 저분 또 내가 생각했구나, 저분 또 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그런 운동도 제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돈 안 받습니다. 그는 돈 안 받고 원하는 사람 제가 공짜로 다 주고 택배로 다 해줍니다. 그 대신 조건 딱 하나예요. 달아라, 다십시오. 딱 그거예요. 그 채널 운영하시면서 뭐 큰 수입도 없을 텐데 그 공짜로 다 주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해야죠. 뭐 큰 돈 안 듭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 단순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하지만은 이제 국민들한테 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자꾸 같이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다양한 정보, 예를 들어 뭐 법률적으로 피해를 본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분들 좋다 이야기를 해라. 이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하는 것도 하고, 또 여력이 되면 제가 이제 한 7월 달쯤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도 할 생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목요일 밤 10시 딱 해가지고 나와가 그럼 질문하세요. 저한테 모든 거 궁금한 거
실시간으로 한 일주일을 정리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걸 제가 바로 잡아줄 뭐 그런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라고 하니까. 채널 운영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이벤트도 한다 그러시고. 그럼 돈 들 게 뭐 있어요, 돈 들 게. 여기서 이래 뭐 찍고 있는데 뭐 돈 들 것도 없고. 아니, 밥 먹는 거 좀 양 좀 줄이면 되는 거고. 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란 장미까지 달고 그 네.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 운동을 이렇게 절절하게 하는데 네. 그러면 그 탄원서라든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을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네.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일단 재수사예요. 재수사요? 재수사를 해달라. 일단 불구속으로 나와가지고 핵심 딱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보자. 대한민국에서.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보수 국민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데 예. 일단 단합이 안 되는 건 서로의 생각 차이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8.15 통합 집회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사실관계 사건을 쫓아다니는 기자고, 그래서 정치 집회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사회 원로 우파라는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진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거는, 자, 진짜 여러분들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왔을 때 당신들 뭐 하셨습니까? 진짜 태극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뭐 구심점 내수자 한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반성문을 쓰십시오. 반성문. 내가 태극기 집회 못 나간 거 내 반성합니다 하고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그럼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역사의 그 유명한 인물들 보면 한때 좌파에 갔다가 우파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다 반성문 내지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박한종 의장, 노재봉 총리, 그분들 얼마나 글지 않습니까? 명문 참회록 반성문 하나 딱 쓰고 넣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박수 보냅니다, 저도.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무슨 관직에 있었다? 그걸 갖고 내 주변에 모이라. 그거는 저도 그렇다 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는 진짜 그냥 태극기 들고 말없이 나와서 걷는 그런 분들이지 앞에 마이크 잡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막 앞에서 떠드는 걸 떠나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 8.15 그때쯤 되면 제가 이제 파란 장미 달기도 하면서 제가 구호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당했던 게 세월호 7시간에 당했어요. 네. 그 구호에, 그 선동적인 구호에, 그 구호를 능가하는 구호를 제가 지금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우파들도 구호를 만들었어요? 만든 것도 있고 만들 것도 있고 지금 아직은 공개하기 좀 그렇고 제가 좀 다듬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우파들도 아주 즐겁게, 그리고 앞에 석자, 뒤에 후렴 석자, 앞에 넉자, 후렴 넉자 이래가 뭐 재밌게 외치고 그래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우리 우종찬 기자님은 그냥 오직 박근혜 그 대통령님 재판만 봤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은 어쨌거나 9월달 되면 항소심 끝나고 네. 내년 초쯤 되면, 올 연말 내년 초쯤 되면 이제 대법원 판결도 끝납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재판 끝나면 제가 할 소재가 없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 재판에서 진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진짜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가는데 그게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저는 우리 사회에 거짓하고 싸웁니다. 우리 사회에 거짓말 한 사람들, 특히 거짓말 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분 교통사고, 그분이 납치당했다. 그 처음부터 거짓말이다는 제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가 하나 하면서 우리도 이제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할 거는, 우리 후손들,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대신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 보도들,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런 보도들. 한겨레 신문에서 잘못한 거, JTBC 잘못한 거, 그 보도들을 네이버나 구글 상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걸 지울 수 있으려면 있어요. 그 방법 알아요.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어떤 강력한 그걸 제가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네. 그거를. 법에 그 다 나와 있어요, 법에. 법을 통해서 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안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가지고 그래 하고 만약에 네이버 저는 한겨레 신문 상대가 아니고 일단 네이버 상대예요. 왜냐면 한겨레 신문보다도 기사들이 네이버에 떠 있으니까 네이버에 링크되어 있는 한겨레 신문 기사들 네이버 쪽에다가 야 내려라 이런 이유로 이런 허위 기사다. 그런 요청이 들어갔을 때 네이버가 내리지 않으면은 네이버는 법에 따라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 그럼 일단은 기사 내리고 그다음 한겨레 신문이 이거 이 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 법원에서 붙자 이거죠.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허위 보도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바로 잡자 이거예요. 이제 잘못된 보도들을 없애야 우리가 제대로 알지. 지금 보십시오. 유튜브 상에 보면 막 옛날에 그 뭐 확인 안 된 것들 뭐 별에 별게 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후손들도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그러게 할 일 많은데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한테 유튜브 보라 하지만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리를 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우종찬 기자님 같으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인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바랬더만은 지금 한 5명이 지금 제 개공 기자입니다. 개공 기자로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그 정연수 씨라고 이제 인간 박정희 그 목소리 읽어주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인터넷 전문가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조금씩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서 진짜 역할을 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은 제가 이제 겨우 설립한 지, 그래, 유튜브 방송 한 지 제가 한 6개월, 7개월이에요, 지금. 완전히 뭐, 어린애에 불과한 구멍가게고, 그래, 제가 지금 하나 실천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자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개공 기자들 쭉 만들어가. 명함 다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명함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명함 내십시오. 그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제가 재밌게 하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런 우종찬의 거짓까지 실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듣기에도 마음이 뿌듯해지고요. 희망차 보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